오늘 우리 스캐터링 매트릭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임피던스 매트릭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임피던스 매트릭스가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안에 어떤 예를 들어서 3포트 임피던스 매트릭스를 생각해 보죠. 이렇게 포트가 3개 있는데 포트 3개가 있을 때 이 안에 뭐가 있는지는 우리가 사실 모르더라도 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우리가 완전히 묘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볼티지와 커런트 3개의 포트가 있는데 3개의 포트에 있는 볼티지와 커런트 사이의 레이쇼인 임피던스로 완전히 묘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가 임피던스 매트릭스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 시스템이 만일 리니어하다는 얘기는 커런트가 뭐 1번째 커런트가 2배 증가하면은 나머지 애들도 다 V1, V2, V3도 다 2배씩 증가하는 그런 프로퍼티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 Z 매트릭스로 이 안에 있는 이 블랙박스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더라도 얘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우리가 완전히 묘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거가 우리가 이때껏 해왔던 것과 별 다르지 않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때껏 레지스턴스나 아니면 인덕터나 아니면 캐패시터도 결국에 얘 하나하나의 그 행동을 어떻게 딱 뭘로 묘사했냐면은 그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 레지스턴스 그리고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캐패시턴스인데 캐패시턴스도 결국에 V와 I와의 비율이었죠. 인덕턴스도 결국에 V와 I와의 비율이었죠. V와 I의 비율만으로 이 세 개의 포트를 세 개의 컴포넌트를 모두 다 잘 나타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얘네들은 포트가 다 하나씩이었는데 포트를 n개로 확장시킨 거가 임피던스 매트릭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임피던스 매트릭스가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얘네가 사실 어떤 이유로 얘네 말고 또 다른 매트릭스를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그게 우리가 오늘 배울 스캐터링 매트릭스라는 겁니다. 이 임피던스 매트릭스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한계점이 있어서 이 스캐터링 매트릭스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었는지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스캐터링 매트릭스가 뭔지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임피던스 매트릭스를 할 때 첫 번째 문제점은 볼티지와 커런트를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TEM 웨이브 같은 경우에 상관없는데 이게 얘네들이 공급되는 게 TEM 웨이브를 따라서 탁 오고 있으면은 볼티지나 커런트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컨퓨전이 전혀 없는데 웨이브가 뭐 웨이브 가이드를 따라서 온다면은 뭐 TE 웨이브나 TM 웨이브를 따라서 온다 그러면은 볼티지나 커런트 자체를 정의하는 거가 문제가 있겠죠. 볼티지와 커런트를 정의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임피던스 매트릭스를 정의하는데도 약간의 혼선이 있을 거예요. 그거가 일단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은 V, I, and Z they are not well defined. 이게 일반적으로 완전 모든 경우에 대해서 well defined 되지는 않는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두 번째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문제점은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임피던스 매트릭스를 어떤 기분 기분 블랙박스에 대해서 이 임피던스 매트릭스를 측정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을 수 있나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C11을 측정하고 싶다 합시다. 이 기분 매트릭스에 대해서 기분 블랙박스에 대해서 C11을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얘를 이로 다시 가져와서 C11을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C11은 그 정의가 I1분의 V1이잖아요. 그리고 I2랑 I3는 전부 다 0으로 놔야죠. 그죠? 그래서 I2랑 I3를 0으로 놓으려면 얘를 오픈해 놓으면 되겠죠. 얘가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오픈을 해놓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전류원을 I1이라는 전류원을 준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임피던 그 매트릭스를 측정을 하면은 매트릭스래 볼티지를 측정을 하면은 V1 볼티지를 측정하면은 V1 나누기 I1이 우리가 C11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죠. 이게 과연 이 말처럼 쉬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런트를 지금 다 RF 그 AC 소스죠. 커런트도 그러니까 그래서 I1은 I0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를 주었어요. 주었을 때 여기서 볼티지가 DC가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뭐 코사인 오메가 t 얘가 패시브하다면은 우리가 인풋을 코사인 오메가 t를 주면은 아웃풋도 코사인 오메가 t가 나오겠죠, 그죠? 패시브하면 그렇겠죠. 지금 그 리니어하다면은 리니어의 정의가 그거잖아요. 리니어하다면은 우리가 주파수를 오메가를 주고 있으면은 아웃풋도 주파수가 오메가가 나올 거잖아요. 저항도 그렇고 캐패시턴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덕터도 다 그렇죠. 모든 그런 리니어 소자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V1이 어떻게 측정될 거냐면 V1이 V0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무슨 위상 차를 가질 수 있겠죠. 위상 차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C11은 얼마겠어요? C11은 우리가 V1 나누기 I1이니까 이 V0 나누기 I0 곱하기 e to the j phi 이거가 얘의 위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가 만일 인덕티브한 성질이 있으면 얘가 포지티브 할 거고 이 페이즈가 포지티브 할 거고, 캐패시티브한 성질이 있으면 이 페이즈 차이가 네거티브 할 거고, 아니면 레지스턴스면은 이 페이즈 차이가 없을 거예요. 파이가 0일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문제 없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수학적으로는 이걸 이야기하는데 전혀 문제 없는데, 실제로 얘를 측정하려고 해봅시다. 그럼 볼티지를 측정하고 싶어요. 볼티지를 여러분 뭘로 측정하나요? 볼티지를 요즘에 볼티지를 측정하려 그러면은 뭐 볼티지 미터를 가지고 측정할 텐데, 볼티지 미터 안에 결국에 뭐가 있냐면은 항상 ADC가 있죠. 이 안에 결국에 여기서 볼티지 미터를 측정을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볼티지 미터를 측정을 하는데, 이 볼티지 미터 안에는 결국에 이런 식으로 ADC가 있단 말이에요.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를 따라서 이 볼티지의 변화를, 시간에 따른 변화를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ADC는 그럼 어떻게 구현하냐? ADC의 여러 아키텍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놈이 플래시 ADC라는 놈이에요. 가장 심플한 구조여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얘는 V 레퍼런스 볼티지가 예를 들어서 1V로 있고, 여기 1V로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볼티지 디바이더를 통해서 저항이 4개가 달려 있으면 볼티지가 4분의 1로 쭉쭉쭉 나뉘어지겠죠. 그 상황에서 여기 V인이 여기로 들어오는데 얘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컴패레이터가 있어서 얘를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얘가 얘보다 더 크면은 뭐 0이 나오고, 레퍼런스가 얘보다 더 크면은 0이 나오고, 아니면 1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 V2는 이런 식으로 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줄 수 있을 거예요. 이 컴패레이터를 그리고 있는 건데, 자, 이렇게 회로가 구성되어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1V인데 얘가 예를 들어서 뭐 0.5V가 들어왔어요. 0.5V가 들어오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1V가 0.5V보다 더 크니까 이거를 잘못했네요. 이 포지티브가
여기가 되도록 그릴게요. 그러면은 1V가 0.5V보다 더 크니까 얘는 0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0.75V죠. 여기 1V, 0.75, 0.5, 0.25인데 0.75면은 여전히 얘가 더 크니까 0이 될 거예요. 0.5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얘랑 같다 그러면 그냥 1이 나온다 합시다. 그러면은 1V, 1V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V인이 0.5V일 때는 뭐 0.011이 나올 거예요. 반면에 그 다음 순간에 이게 이제 T는 0일 때 순간이고 T는 델타 T일 때 예를 들어서 V인이 0.5V에서 V인이 0.75V로 증가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 디지털 아웃풋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디지털 아웃풋이 0.75V면은 얘까지 1이 되겠죠. 그죠? 얘까지 1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T는 2 곱하기 델타 T일 때 이번에는 그래서 0.25V가 들어왔다 합시다. 0.25V가 들어왔으면은 얘도 0일 거예요. 그죠? V는 0.25V.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거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화를 했죠. 11이었다가 111이었다가 001이다가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면은 0.5V, 0.75V, 0.25V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걸 많이 더 촘촘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더 촘촘하게 하려면은 이 컴패레이터 개수를 더 늘리면 되겠죠. 이 볼티지 디바이딩도 지금 4개로만 나누었는데 4개가 아니라 뭐 8개, 16개 이렇게 나누면은 훨씬 더 촘촘한 간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게 기본적인 ADC 구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커런트가 막 지금 빠르게 왔다 갔다 할 때 그럼 ADC에서 볼티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크기는 얼마이고 얘 페이즈는 커런트에 비해서 얼마나 빠른지 느린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캐치를 하려면은 첫 번째 우리가 몇 가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시간 간격이 있죠. 이 시간 간격이 어느 것 이상 빨라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GHz 신호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델타 T는 나노세컨드 단위로 작아야 돼요. 그죠? 그거가 이제 우리가 통신에서 이야기하는 나이퀴스트 티어리엄에 따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EX 우리가 10GHz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샘플링 주파수는 무엇보다 빨라야 되냐면은 샘플링 주파수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신호의 주기의 반보다 짧아야 돼요. 그럼 10GHz면은 얘가 0.1 나노세크죠. 그러니까 얘는 50 피코세컨드보다 빠르게 샘플링을 해야 돼요. 델타 T가. 여기서 말하는 이 샘플링 이 주기가 우리가 10GHz를 만일 10GHz 신호를 관찰하고 있다 그러면은 델타 T가 충분히 짧은 시간 안에 계속 짝짝짝짝 샘플링을 해줘야지 우리가 원 신호를 복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가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고 두 번째는 근데 이 그 ADC가 사실 이게 지금 이게 여기에 그 인풋이 지금 ADC 인풋이 일로 있잖아요. 그럼 얘는 결국에 뭘 보고 있을 거냐면은 얘가 이것도 물려져 있고 얘도 병렬로 물려져 있고 얘도 병렬로 물려져 있고 얘도 병렬로 다 물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컴퍼레이터는 대부분 그 인풋 임피던스가 캐패시턴스예요. 왜냐면은 자 인풋 of ADC를 보죠. 인풋 of ADC를 보면은 결국에 얘는 지금 컴퍼레이터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컴퍼레이터는 그 인풋 임피던스가 대부분 캐패시턴스야. 왜 그러냐면은 그럼 또 컴퍼레이터는 어떻게 구현하냐? 컴퍼레이터 구현하는 거 여러분들이 회로에서 봤을 거예요. 결국에 앰플리파이어인데 앰플리파이어면은 인풋 1, 인풋 2가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있고서 얘가 결국에 그 우리가 보는 그 인풋 임피던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이트 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를 따라서 보고 있다. 게이트를 통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거가 지금 컴패레이터죠. 이게 컴패레이터여서 뭐 이게 Vout이라 그러면은 input 1이 input 2보다 조금만 더 커도 Vout이 굉장히 네거티브한 값이 나오겠죠. 반대로 input 2가 input 1보다 조금만 더 커도 Vout이 굉장히 포지티브한 값이 나오겠죠. 1 아니면 0으로 완전히 이거를 확 벌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앰플리파이어로 동작을 해서 input 1이랑 input 2가 조금만 차이가 있어도 얘가 1과 0으로 완전히 확 벌려주는 게 지금 컴패레이터인데 지금 이게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얘의 인풋 임피던스를 보면은 캐패시턴스라는 거죠. 결국에 일로 보나 게이트를 보고 있는데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이 캐패시터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게이트 캐패시턴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인풋 임피던스는 결국에 얘는 C인이에요. J 오메가 C인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다시 쓰자면 J 오메가 CGS 분의 1일 거예요. 게이트 캐패시턴스를 우리가 주로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DC의 인풋에서도 보면은 여기서 인풋 임피던스를 보면은 뭐가 나올 거냐? 그거는 결국에 얘와 얘 이 인풋 임피던스의 병렬 연결인데 캐패시턴스를 병렬 연결해봤자 캐패시턴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캐패시턴스를 보고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ADC의 인풋 임피던스는 캐패시턴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든 노이즈가 다 있어요. 여기서도 이 저항이 만드는 노이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볼트를 여기 연결하고 4분의 1씩 예를 들어서 1k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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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Ω 하면은 1볼트 0.75, 0.5, 0.25 될 것 같지만 이걸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서의 볼티지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게 0.25면은 시간에 따라서 보면은 얘가 지글지글 한 놈이 있단 말이에요. 이 노이즈가 다 있어요. 어떤 시스템이든 결국에 노이즈가 다 있어요. 왜냐면 이 저항이 노이즈를 만드는 소스 역할을 해서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안 배웠을 수 있는데 이 저항이 기본적으로 서멀 노이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걸 만들기 때문에 0.5에서 살짝 지글지글 한 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얘가 여기서 커런트가 얘가 이제 열잡음이라고 하는 건데 열잡음이라는 거가 결국에 일렉트론이 랜덤 모션을 한단 말이에요. 일렉트론이 랜덤 모션을 하는데 그 랜덤 모션의 영향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그 노이즈를 보고 있으면은 그 볼티지를 많이 관찰한다면 이런 식으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플럭추에이션 레벨이 뭐에 또 디펜드 하냐면은 여기 저항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실 아까 제가 인풋 캡이 있다 그랬잖아요. 인풋 캡이 있는데 이 인풋 캡이 크면 클수록 사실 이 노이즈의 영향을 덜 받아요. 자, 그 이유를 정성적으로 설명해 보면은 결국에 일렉트론의 랜덤한 모션이 있어서 1초에 몇 개가 일로 갑자기 튀어 들어가냐를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 캐패시턴스가 큰 게 있어 보죠. 캐패시턴스가 큰 게 있으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일렉트론 몇 개가 왔다 갔다 한들 여기에서의 볼티지가 많이 안 변하겠죠. 그죠? 그런데 반면에 이 캐패시턴스가 굉장히 작다면은 막 이렇게 튀게 되면은 얘가 여기에서의 볼티지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if there is no noise in system 만약 노이즈가 없다면은 Cin can be arbitrarily small. 만약 노이즈만 없다면은 저희 Cin을 그냥 굉장히 작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이 컴패레이터를 만드는데 이 게이트의 크기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이 Cin이 굉장히 작은 채로 만들면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노이즈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노이즈가 조금만 일렉트론 몇 개만 튀어 들어가도 얘가 볼티지가 확 변한단 말이에요.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Cin을 0으로 할 수 없어요.
In practice, 제가 써볼게요. In practice, there is a noise. 항상 노이즈는 있죠. 항상 노이즈는 있고, 만일 그런데 C인이 굉장히 0으로 굉장히 작은 값이라면은 very small thermal noise will change the result a lot. 만일 C인이 작다면은 아주 작은 그 전류도 그 노이즈 전류도 여기에 전압의 변화를 크게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따라서 C인 cannot be arbitrarily small. arbitrarily small. 실제로 우리가 구현할 때는 C인을 항상 그 노이즈 레벨, 우리가 요구하는 노이즈 스펙에 맞춰서 C인 값이 그거에 따라서 커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비트짜리 ADC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싶어요. 10비트짜리 ADC를 사용을 하고 싶다면은 그 노이즈 레벨은 얼마나 작아야 되냐면은 노이즈 레벨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신호의 그 10의 2의 10승배보다도 작아야 되죠. 그래야지 이 노이즈 그 10비트 ADC를 사용하는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만일 노이즈가 우리가 사용하는 신호의 반 정도 크기만큼이나 크다면 10비트짜리 ADC를 사용하는 의미가 전혀 없죠. 그죠? 왜냐하면은 한 비트만 있어도 우리가 그 한 비트 뭐 두 비트만 한다 하더라도 사용한다 그러도 노이즈한테 묻힐 거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려는 신호의 세기보다 노이즈가 반 정도만큼 이나 크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0, 예를 들어서 2, 3, 4 우리가 2비트 ADC를 사용한다면 이렇게까지 나타날 수 있겠죠. 1V랑 0.75V, 0.25V, 0.25V, 0.5V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5V. 1V가 맥시멈 전압인 상태에서 우리가 2비트짜리 ADC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노이즈가 0.25보다는 작아야지 의미가 있죠. 안 그러면은 그 가장 그 last bit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2비트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노이즈 크기가 0.5V예요. 그러면은 이 가장 낮은 애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10비트짜리 ADC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고 맥시멈 볼티지가 1V라 그러면은 노이즈 레벨은 어느 정도로 작아야 되냐면은 거의 1000분의 1로 작아야 돼요. 2의 10승분의 1로 작아야 돼요. 그거가 60dB죠. 거의 60dB만큼 작아야지 우리가 10비트 ADC를 사용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플롯이 있어요. 재밌는 플롯이 있는데 그 어떤 플롯이 있냐면은 finite Cin fundamentally limits the bandwidth of ADC. 우리가 Cin이 커지면은 우리가 ADC를 빨리 구동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 Cin이 이게 얘네들이 다 Cin인데 얘네들이 다 Cin인데 이 Cin이 점점 커져 보세요. Cin이 작으면 얘를 구동하기가 쉽겠죠. 왜냐하면 차시를 조금만 넣어줘도 얘가 우리가 원하는 볼티지로 빨리빨리 따라올 거잖아요. 근데 얘가 Cin이 점점 커지면은 얘를 충전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따라서 Cin이 커지면은 결국에 밴드위스는 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Cin과 ADC의 인풋 임피던스와 밴드위스와는 굉장히 큰 밀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은 자, 봅시다. 이게 최근에 ISCC라고 굉장히 회로 학회 중에 가장 큰 학회
그 회로 학회에서 최근 뭐 거의 1997년부터니까 거의 20년, 30년 동안 발표된 ADC의 성능 지표를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밴드위스를 나타내는 프리퀀시, 얘가 동작 주파수가 있고, SNR,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가 있어요. 보면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가 커진다는 거는 얘의 인풋 캐패시턴스가 더 커지는 걸 의미하죠.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가 더 커지려면은 저희가 그 캐패시턴스가 더 커야지 노이즈를 서프레스하는 능력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캐패시턴스가 커지면은 동작할 수 있는 주파수가 줄어드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지금 리밋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대충 이게 이런 식으로 리밋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보면은 SNR과 Fin 오퍼레이팅 프리퀀시가 둘 다 높을 수는 없어요. 얘가 높으면은 이 SNR이 높으면은 작동 주파수가 줄거나 아니면은 대신 작동 주파수로 굉장히 빠른 ADC를 가져가고 싶으면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감당할 수 있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까 제가 뭐 10GHz에서 동작을 시키고 싶다 합시다. 10GHz에서 동작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10비트만큼의 애큐러시를 가지려면 SNR이 그만큼 낮으려면은 아까 SNR이 60dB만큼 커야 된다고 했잖아요. 60dB만큼 크려면은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Fin이 10GHz에 SNR이 60dB? 그런 건 없어요. 그런 ADC는 발표된 게 없어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SNR을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애큐러시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스피드를 포기를 해야 돼요. 스피드와 애큐러시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임피던스 매트릭스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GHz 신호를 측정하고 있어요. 10GHz에서의 임피던스 매트릭스를 측정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 ADC가 적어도 얼마의 속도로 동작을 해야 되냐면은 10GHz로 동작을 해야 돼요. 근데 10GHz로 동작을 하자니 애큐러시가 노이즈가 10비트만큼 안 나와요. 그죠? 10GHz로 동작하려면은 30dB면은 거의 5비트 정도거든요. 5비트 정도 애큐러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 매트릭스를 하이 프리퀀시에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근본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임피던스 매트릭스를 측정하는 두 번째 어려움이에요. 자, 두 번째 어려움. ADC의 리미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DC의 리미테이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빠른 주파수에서 굉장히 또 좋은 애큐러시를 가지고 측정하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ADC의 그 성능이 그게 펀더멘털 리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또 다른 프랙티컬 프로블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 임피던스 매트릭스를 측정하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Z11을 측정하려 그러면은 포트 1만 이런 식으로 커런트를 주고 포트 2와 포트 3는 오픈으로 둬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오픈으로 두는 거가 RF 프리퀀시에서 오픈으로 두는 거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위해서 오픈리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어떤 포트를 오픈한다는 거는 우리가 정의는 얘와 얘 사이에 전류가 하나도 안 흐르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오픈리스의 정의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가 코엑시얼 케이블이었다 그러면은 코엑시얼 케이블이었으면 얘를 아무것도 연결 안 하는 거죠. 그죠? 얘와 얘를 아무것도 연결 안 하면 얘가 우리가 기대하기를 전류가 아무것도 안 흐르길 바라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얘와 얘 사이에 아주 작은 캐패시턴스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이 페라스틱 캐패시턴스가 있단 말이에요.
페라스틱 캐패시턴스가 사실 C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얘 임피던스를 보자면은 얘가 작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주파수가 굉장히 올라가면은 10GHz, 20GHz 이렇게 올라가면은 더 이상 얘가 그렇게 큰 값이 아니라 좀 작겠죠. 그 말은 뭐냐면은 얘와 얘 사이에 변이 전류,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가 흘러요. 우리는 여기에 전류가 어떤 전류든 흐르지 않길 원하는데 변이 전류라는 게 흐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일렉트릭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하고 일렉트릭 필드의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거에 따른 변이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커런트는 dt분의 dt라는 일렉트릭 필드가 변화하면은 거기서 실제적으로 전자가 이동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여기서 실제적으로 전자가 이동하지는 않더라도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가 왔다 갔다 굉장히 빠르게 변하면은 이 변이 전류가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거가 오픈니스를 근본적으로 막아요. 근본적으로 그게 오픈니스가 아니죠. 그게 뭐 이 코엑셜 케이블이 아니라 뭐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으로 한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이면은 얘가 아래가 그라운드로 되어 있고 위에 시그널 라인이 있겠죠. 얘를 그라운드 연결을 안 했어요. 그라운드 연결 안 하고 뭐 얘가 뭐 로드를 따라서 이렇게 연결돼 있지도 않더라도 얘도 얘와 그라운드 사이에 파이나이트한 아주 작은 femtofarad 같이 작은 그 캐패시턴스가 있어요. femtofarad, 피코farad 아주 작은 그 캐패시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게 그 실제로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얘의 임피던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류가 실제로 안 흐르는 효과를 만들 수 있는데 얘가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10GHz, 뭐 100GHz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변이 전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주파수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C, DT, DV라고 하는 이 커런트가 캐패시턴스를 통해서 흐르는 변이 전류가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거는 이거를 오픈으로 해놓고 아무것도 연결 안 해놓고 우리가 아무것도 여기에 연결 안 해놓고 측정을 한다 그러더라도 사실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거는 여기에 그 플라스틱 캡을 연결해놓고 측정하는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진정한 오픈이 아니라 진정으로 전류가 아무것도 안 흐르는 게 아니라 이 변이 전류가 약간 흐르는 것 그거가 이제 캐패시턴스로 아주 작은 캐패시턴스로 이제 터미네이트 한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진정한 오픈니스가 어렵다. 그거가 세 번째 어려움이에요. Making perfect open or 오픈뿐만 아니라 short도 마찬가지예요. perfect short도 우리가 is very difficult at high frequency. 아주 고주파수에서는 완벽한 오픈 터미네이션이나 완벽한 숏 터미네이션을 갖는 것과 구현하는 것과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임피던스 매트릭스를 측정하는데 다 어려움이에요. 그죠? 볼티지가 well defined 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억지로 정의를 했어요. 정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얘를 매저할 때 볼티지를 측정하려면 ADC가 필요한데 ADC가 굉장히 빠른 주파수에서 동작하면서도 굉장히 정확한 ADC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거를 임피던스 매트릭스를 측정할 때 다른 포트를 다 오픈해놓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진정한 오픈니스가 굉장히 높은 주파수에서는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another type of matrix를 우리가 사용을 해요. To define a block. 우리가 어떤 블록을 정의하는데 다른 타입의 매트릭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거가 바로 스캐터링 매트릭스예요. 스캐터링 매트릭스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볼티지와 커런트, 포트에서의 볼티지와 커런트 사이의 릴레이션을 정의하려고 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인풋 볼티지와 인풋 볼티지 웨이브와 아웃풋 볼티지 웨이브 사이에 비율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스크라이브 하고자 하는 어떤 블랙박스예요. 어떤 블랙박스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포트가 예를 들어서 5개 있다 합시다. 그때 원래는 지금 V와 I 사이의 비율을 우리가 임피던스 매트릭스로 정의를 했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 웨이브를 줄 때, 볼티지 웨이브를 줄 때, 첫 번째 포트에 볼티지 웨이브를 줄 때, 두 번째 포트로 얼마만큼이 나가나, 세 번째 포트로 얼마만큼이 나가나, 네 번째 포트로 얼마만큼이 나가나, 다섯 번째 포트로 얼마만큼이 나가나,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또 첫 번째 포트로 지가 반사돼서 오는 놈도 있겠죠. 그죠? 이 비율로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포트로 i번째 포트로 볼티지 웨이브가 들어올 때 혹은 어떤 에너지가 들어올 때 에너지가 각 포트로 얼마만큼 흩어져 나오나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흩어진다라는 게 영어로 스캐터예요. 이게 지금 포트가 여러 개 있는 이런 식으로 그리니까 마치 하나가 들어오면은 이 빛이 입사가 이렇게 되면은 이 빛이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각 방향으로 얼마나 흩어질지를 보여주는 거가 이 스캐터링 매트릭스예요. 각 포트로 얼마만큼 에너지가 스캐터 될 거냐를 보여주는 게 이 스캐터링 매트릭스입니다. 여전히 이 리니어리티가 홀드한다면은 이 네트워크가 리니어리티가 홀드한다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포트로 2배만큼의 파워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두 번째 포트로 2배만큼의 파워가 나가고 세 번째 포트로도 원래 나오던 것보다 2배만큼의 파워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런 리니어리티가 성립한다면은 우리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V1 마이너스 V2 마이너스 V5 마이너스는 S11, S12, S13 이런 식으로 해서 S15, S55, V1 플러스, V2 플러스, V5 플러스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얘와 이게 리니어리티가 성립한다면 이런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스캐터링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스캐터링 매트릭스. 스캐터링 매트릭스의 그 한 포트의 한 엘리먼트의 정의는 우리가 J번째 포트로 우리가 인시던트 웨이브를 줄 때 I번째 포트로 얼마만큼이 나갈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quiet 할 때, 나머지 애들은 인풋으로 들어온 놈이 하나도 없을 때, 인풋으로 들어온 놈이 없을 때 I번째로 얼마나 나갈 거냐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들어오는 놈들을 다 플러스로 썼고 지금 여기서도 얘는 V2 플러스겠죠. 얘도 V3 플러스일 거예요. 들어온 놈을 우리가 다 플러스로 표시를 하고 나가는 놈을 우리가 마이너스로 표시할 때 SIJ는 VJ 플러스 분의 VI 마이너스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VK 플러스가 0이다라는 얘기는 뭐랑도 같은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네 번째에서 들어온 놈이 없어요. 네 번째로 들어온 놈이 없으려면은 근데 그 네 번째로 나갈 놈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를 꽝 하고 첫 번째 포트로 들어오면은 두 번째 포트로도 에너지가 좀 나갈 수 있고 세 번째 포트로도 나갈 수 있고 네 번째 포트로도 좀 나갈 수 있겠죠. 여기서 나가긴 하는데 다시 들어온 놈이 없으려면은 얘는 얘의 이 웨이브 가이드든 아니면은 얘가 뭐 트랜스미션 라인이었으면은 얘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로 터미네이션이 될 거예요. 되어야지 얘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사해서 들어온 놈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은 VJ 플러스 VI 마이너스이고 JK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J 낫으로 터미네이트 된 그 J 텀 말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매치드 로드로 터미네이션이 돼서
다시 또 여기서 반사되어 오는 놈은 없도록 처리한 것과 같은 결과예요. 그죠? 그거가 지금 스캐터링 매트릭스의 한 엘리먼트의 정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 example 4-4를 다시 봐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어테뉴에이터, 3dB 어테뉴에이터의 C 매트릭스를 우리가 봐봤어요. C 매트릭스를 봤는데 8.56 이때 얘가 왼쪽이 포트 1이고 오른쪽이 포트 2예요. 얘의 C 매트릭스를 우리가 봤었죠. 뭐 150, 그 C 매트릭스가 아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150, 한 141, 150 이런 식으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게 C 매트릭스였는데 얘를 우리가 스캐터링 매트릭스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죠. 스캐터링 매트릭스로 표현하자면 S11은 뭐냐면은 우리가 얘를 50옴으로 터미네이션을 했을 때 여기로 얼마가 반사되어 올 거냐, 이게 S11이죠. 다시 얘는 V1 플러스 분의 V1 마이너스인데 V2는 우리가 Z2는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 50옴으로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를 지금 우리가 50옴으로 해놨어요. 50옴으로 터미네이트 한 상태에서 얼마가 반사할 거냐를 보는 거예요. 자, 보면은 얘는 지금 50옴이죠. 50옴에다가 여기까지 하면 58.56이죠. 58.56과 141의 병렬 연결이죠. 그러면은 대략 이게 한 42옴 정도 돼요. 거기에 더하기 8.56을 하면 이게 다 대략 50옴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얘는 얼마인가요? 이 50옴을 따라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 50옴을 따라서 얘가 오고 있었으면은 여기서 얼마가 반사가 되나요? 거의 0이죠. 0. 이게 S11이자 S22예요. 얘가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이 같은 값이 S22가 되기도 하겠죠. S21은 얼마냐? S21은 V1 그 정의에 따라서 V1 플러스 분의 V2 마이너스이고 Z2는 50옴으로 연결했을 때 Z2는 50옴으로 연결했을 때 V2 마이너스 V 두 번째 포트에 얼마가 뜰 거냐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V2 여기란 말이야. 여기가 이제 V2인데 V2 마이너스나 V2나 같죠. 왜냐하면은 V2 플러스는 0이니까. Z2는 50옴으로 터미네이션이 되어 있으니까 1로 다시 들어가는 웨이브는 없죠. 다시 들어가는 웨이브는 없으니까 V2는 일반적으로 V2 플러스 더하기 V2 마이너스인데 얘가 0이니까 V2 그냥 우리가 여기서 V2 마이너스를 구하고 싶은데 V2 마이너스를 구하는 건 결국 여기서 V2를 구하면 되죠. 이제 V2는 또 얼마냐? V2는 이제 볼티지 디바이더에 따라서 V2는 지금 여기에 이제 V2가 들어올 텐데 V2는 V1 곱하기 지금 이 볼티지 디바이더 한 거란 말이야. 8.56 더하기 뭐 42옴 더하기 42옴이란 말이에요. 왜 이게 42옴이라는 게 지금 여기가 여기가 41. 정확히 하자면 445옴일 거예요. 왜냐면은 더하면은 50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씁시다. 41.445옴이에요. 요거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이고 이걸 한 번 더 볼티지 디바이드를 해야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따라서 한 번 더 볼티지 디바이드를 하면은 얘는 50 더하기 8.56분의 50이 되겠죠. 그죠? 이거가 V2 전압일 거예요. V2 전압.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가 V1 플러스인데 마찬가지로 V1인데 V1은 V1 더하기 V1 마이너스인데 지금 V1 마이너스가 없죠. V1 마이너스가 반사되는 게 전혀 없죠. 반사되는 게 전혀 없으니까 얘는 일반적으로 V1이지만 이거를 V1 플러스로 더 쓸 수 있어요. 따라서 이것과 이것이 서로 캔슬 아웃 되고
얘만 남는데 얘를 계산하면은 거의 0.707이 됩니다. 0.707이 돼서 이게 dB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3dB만큼 돼요.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여기로 웨이브가 와요. 여기로 웨이브가 오면은 이 볼티지 웨이브가 1만큼 왔었다면은 여기는 0.707V로 줄어져서 파워로 따지면은 2배만큼 줄어들어서 나가게 하는 거가 얘 어테뉴에이터예요. 지금 에너지가 1만큼 들어왔는데 지금 반밖에 안 나가고 있죠. 나머지 반은 어디서 소비가 될까요? 이 레지스터 안에서 소비가 될 거예요. 그죠? 1을 줬는데 반은 자기가 까먹고 반은 다음 애한테 주는 거예요. 뭐 하러 그러냐? 그럴 거면은 왜 1을 주냐? 0.5를 주지. 처음부터 0.5W를 주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앰플리파이어가 예를 들어서 아웃풋이 되게 큰 게 나와요. 근데 얘를 그대로 물리자니 그대로 어떤 우리 그 메저먼트 툴에 물리자니 얘한테 무리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하는 거는 이 시그널의 크기를 굉장히 줄인 다음에 이 시그널 메저먼트 툴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저먼트 툴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겠죠. 자, 이게 S21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구하는 그 서킷이 시메트릭하니까 S12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한 S 파라미터는 우리가 리니어 스케일로 쓰자면은 0, 0, 0.707, 0.707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하나 그 임피던스 매트릭스를 주어진 거에 대해서 어떤 주어진 네트워크에 대해서 스캐터링 매트릭스를 구한 거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피던스 매트릭스가 주어지면은 어떤 블랙박스에 대해서 임피던스 매트릭스가 주어지면은 얘를 우리가 측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랬어요. 그거가 임피던스 매트릭스의 어려운 점이라 그랬죠. 얘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얘를 나타낼 수는 있잖아요. 측정하지 못하더라도 얘가 그렇다고 임피던스 매트릭스를 안 갖는다는 거랑은 다른 얘기잖아요.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임피던스 매트릭스를 가질 수 있겠죠. 가진다면은 얘가 이제 이 블랙박스의 행동을 얘가 완전히 fully describe를 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 S 파라미터도 역시 이 어떤 블랙박스의 어떤 주어진 블랙박스의 행동을 완벽히 모사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얘와 얘 사이에 서로 상호 저단이 가능하겠죠. 그죠? 얘도 완벽히 묘사를 하고 얘도 완벽히 모사를 하니까 얘를 알면은 우리가 그 블랙박스를 완벽히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얘를 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블랙박스를 완벽히 안다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둘 사이에 서로 1대1 매핑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서로 둘을 사이에 서로 전환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V에는 n번째 포트에서의 볼티지는 일반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 더하기 Vn 마이너스 인시던트 볼티지 웨이브와 리플렉티드 볼티지 웨이브로 나타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커런트 웨이브도 우리가 들어오고 있는 놈들과 나가고 있는 놈들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얘를 나타내자면은 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Vn 마이너스로 나타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어떤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 그 트랜스미션 라인 상에서 볼티지와 커런트 사이에는 일정한 비율이 존재하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거를 알고서 우리가 풀어보면은 임피던스 매트릭 그 볼티지 웨이브는 임피던스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볼티지 매트릭스는 더하기 V 마이너스죠. 인시던트와 스캐터드 볼티지 웨이브가 있고 그런데 스캐터드 볼티지 웨이브는 우리가 스캐터링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얘는 우리가 아이덴티컬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요거가 이제 볼티지 웨이브고, 반면에 임피던스 우변항을 보면은 얘는 또 I 플러스와 I 마이너스의 합이잖아요. 근데 얘는 또 임피던스 매트릭스 그대로 있고 C 낫분의 1 곱하기 V 플러스 빼기 얘는 C 낫분의 1 V 마이너스인데 얘는 또 C 낫분의 1 곱하기 S 매트릭스 곱하기 V 플러스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우변과 좌변을 정리해 보면은 C 매트릭스는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 곱하기 I 플러스 S와 I 마이너스 S의 역행렬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이게 이렇게 나오는지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아까 지금 우리 3DB 어테뉴에이터의 경우에 S 파라미터가 S 매트릭스가 0.707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0.707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50 곱하기 1 더하기 0.707 아니죠. 저걸 대입하면은 0, 0.707, 0.707, 0 하고 곱하기 또 I 빼기 저걸 하면은 쟤는 1 마이너스 0.707 마이너스 0.707 1이 되겠죠. 그죠? 이걸 다시 쓰면은 얘를 그냥 여기다가 쓸 수 있겠죠. 자, 이거 하면은 뭐가 나올 거냐? 이거 하면은 저 안 해봤는데 이거 하면은 분명히 150, 140, 140, 15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가 전에 구했던 저번 시간에 구했던 C 매트릭스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환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게 스캐터링 매트릭스의 정의예요. 그 정의이자 임피던스 매트릭스로부터 스캐터링 매트릭스로 어떻게 변환하냐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걸 알면은 우리가 지금 얘는 스캐터링 매트릭스로부터 임피던스 매트릭스를 어떻게 구하냐 하는 거였고, 우리가 이걸 알면은 그 역변환도 우리가 충분히 유도를 할 수 있어요. 역변환을 하자면은 그 C 매트릭스 곱하기 I 마이너스 S가 C not I 플러스 S이니까 S대로 묶으면은 C 빼기 C 더하기 C not I가 되겠죠. 지금 한 거가 요 놈을 이 우변항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요 놈을 다시 좌변항으로 가져오면은 얘는 C 매트릭스 빼기 C not I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S 파라미터를 우리가 임피던스 매트릭스의 형태로 나타내자면은 얘는 C 더하기 C not I inverse C 빼기 C not I가 되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 파라미터를 알면은 임피던스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고, 반대로 임피던스 매트릭스를 알아도 스캐터링 매트릭스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스캐터링 매트릭스예요. 근데 그러면은 스캐터링 매트릭스는 앞서 우리가 임피던스 매트릭스에서 이야기한 그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없냐? 메저먼트에서 어려운 문제가 없냐? 네, 핵심은 스캐터링 매트릭스는 우리가 측정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그거가 핵심입니다. 스캐터링 매트릭스를 측정을 하는 거가 굉장히 훨씬 쉬워요. 그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죠. 스캐터링 매트릭스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 스캐터링 매트릭스를 측정하는 그 기구가 VNA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라는 거예요. 벡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라고 하는 거예요. VNA라고 하는 거예요. VNA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 어떻게 동작하길래 우리가 진짜로 얘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냐? 아주 하이 프리퀀시에서도 어떻게 S 파라미터를 그렇게 측정할 수 있냐를 보면은 얘의 키 컨셉은 우선은 여기 어떤 전선이 있잖아요. 전선이 그 트랜스미션 라인이 있는데 이 트랜스미션 라인과 이 사이에 우리가 디렉셔널 커플러라는 걸 놓으면은 우리가 얘를 들어온 놈과 반사한 놈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풋을 주면은 이게 인풋이 그대로 이렇게 갔다가 디바이스 언더 테스트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장비로부터 이렇게 나올 거죠. 반사돼서 나올 거잖아요. 이 반사돼서 나오는데 이 반사돼서 나온 놈이 이게 일로 가지 않고 일로 이렇게 다른 길로 나와요. 그래서 V1 플러스는 우리가 주는 거니까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데 V1 마이너스를 V1 플러스와 별도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이게 큰 장점이에요. 이걸 구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모든 걸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번 포트를 줄 때 2번 포트에서 인시던트 웨이브를 줄 때 2번 포트로 얼마만큼이 반사돼서 나오는지 이 디렉셔널 커플러를 통해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S11을 예를 들어서 측정하고 싶다 그럽시다. S11을 측정하려면은 1번 포트에서 웨이브를 줘야 될 거예요. 1번 포트에서 웨이브를 주면서 2번 포트는 우리가 그냥 여기는 그냥 50옴 터미네이션 하면 되겠죠. 50옴 터미네이션 해서 V1 플러스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겠죠. 없는 상태에서 얘가 일로 나가기만 하고 다시 돌아온 놈이 없으면은 그때 S11을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로 나가는 놈이 얼마만큼인지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죠. 그걸 측정하면 돼요. 그게 나오는 놈이 일로 나오지 않고 일로 나오면 헷갈리잖아요. 여기서 지금 V1 플러스도 있는데 그 중에서 V1 마이너스가 얼마가 될지 헷갈리는데 V1 마이너스는 일로 따로 빠져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V1 플러스와 V1 마이너스 또 V2 플러스와 V2 마이너스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게 VNA가 동작하는 첫 번째 워킹 프린시플입니다. 또 뭐가 얘가 좋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이게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구조예요. 구조인데 이 안이 어떻게 생겼나 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디바이스 언더 테스트예요. 그러면 코사인 오메가 t를 주었을 때 S11을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로 들어가는 놈은 0으로 해놓고 일로 들어가는 놈은 이렇게 하면 0 되겠죠. 그죠? 일로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안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얘도 여기서 반사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50옴으로 얘의 임피던스가 50옴으로 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로 나오는 놈이 여기서 다시 반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S11을 측정하기 용이하겠죠. S11을 측정하려면은 일로 파워가 갔을 때 이 중에서 얼마가 들어가겠죠. 얼마가 들어가고 나서 반사한 놈과 얘와 얘 사이에 크기 비교를 하고 페이즈 비교를 하면 그게 S11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정확히 봅시다. 자, 코사인 오메가 t를 넣어요. 코사인 오메가 t를 넣으면 여기에 이제 파워 디바이더라는 놈이 있어요. 파워를 반씩 나눠가지고 반은 자기가 킵하고 반은 여기다 넣어줘요. 왜 여기에 킵해야 되냐면은 여기가 킵해야지 얘와 얘 사이의 레이쇼를 보고서 얘가 얼마나 줄어들어서 왔는지 얼마나 페이즈가 시프트돼서 왔는지를 알 거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 반은 자기가 킵하고 반은 넣어줘요. 한 다음에 반사돼서 오겠죠. 반사돼서 올 때 얘가 원래 들어간 놈의 크기는 1 나누기 스퀘어 루트 2분의 1일 텐데 왜냐면 반만큼 나눴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또 그 감마만큼 상쇄돼서 줄어들어서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감마의 크기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이거가 감마의 크기가 S 원원의 크기가 될 거예요.
또 반면에 얘가 페이즈도 어느 정도 시프트 돼서 오겠죠. 이 페이즈 시프트 된 정도가 S11의 페이즈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감마의 앱솔루트 밸류와 감마의 페이즈를 알면은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인데 지금 여기서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지금 얘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그널이잖아요. 뭐 10에 10승, 10GHz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놈이고 얘를 우리가 볼티지를 그렇게 빠르게 측정할 수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죠? 노이즈 없이.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ADC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은 여기에 10에 10승 기가헤르츠였으면은 10에 10승 기가헤르츠 빼기 뭐 예를 들어서 100kHz만큼을 곱해줘요. 곱해주면은 얘가 믹싱이라 그러는데 믹싱이 되면서 아웃풋 프리퀀시가 아웃풋되는 놈이 10GHz가 아니라 100kHz만 나와요. 그죠? 이렇게 감소해서 프리퀀시가 시프트 된다는 얘기예요. 프리퀀시 주파수 두 개를 서로 곱하면은 오메가 1과 오메가 2를 곱하면은 아웃풋 프리퀀시가 어떻게 되나요?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2와 오메가 1 빼기 오메가 2가 나오죠. 여기서 이 믹싱을 지금 이게 두 단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두 단계에 걸쳐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단계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믹싱을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하는데 지금 10GHz에 우리가 10GHz 빼기 100kHz짜리 곱하면은 결국에 나오는 놈이 뭘 거냐면은 100kHz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100kHz랑 100kHz 더하기 10GHz도 있지만 걔는 일단 무시하자고요. 우리가 로페스 필터가 있다고 해서 그걸 무시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거는 100kHz짜리 신호일 거예요. 이게 레퍼런스 신호고 마찬가지로 실제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신호도 우리가 믹싱 작업을 통하면 100kHz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100kHz대로 떨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ADC가 100kHz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ADC가 여기 AD 컨버터가 여기 있죠. 따라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얘의 크기와 얘의 페이즈, 각도 얘를 우리가 디지털 컨버터를 한 다음에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럼 게임 끝이죠. 지금 감마의 앱솔루트 밸류와 감마의 페이즈를 구했으면 그게 S11의 크기와 S11의 페이즈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의 작동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10GHz에서 그대로 측정하려고 해서 문제가 됐던 그 문제가 여기서는 해결이 됐어요. 10GHz에서 측정하려고 하지 않고 이거를 다운 컨버팅을 해서 100kHz에서 측정을 하니까 우리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거가 그 전에는 안 됐어요. 볼티지에서 그걸 측정할 수 없었던 게 왜냐하면 볼티지 매트릭스를 측정할 때 V는 이 인시던트 웨이브와 이거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렇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이걸 지금 V1 마이너스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지금 한 방향으로만 오는 볼티지 웨이브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가 이런 디렉셔널 커플러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이걸 믹싱해서 다운 컨버팅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통으로 여기에서 측정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럼 그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볼티지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거가 볼티지를 바로 측정을 이렇게 다운 컨버팅을 해서는 못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 오는 놈만 우리가 추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이런 식으로 믹싱을 통해서 컨버팅 다운을 하고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그래서 스캐터링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스캐터링 매트릭스가 특히 고주파수에서 측정하기가 임피던스 매트릭스보다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측정은 스캐터링 매트릭스를 통해서 해요.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